신의주 반공학생의거 추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외 기분 여러분께서는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유총연맹 주차장 안에 보면은 신의주 반공학생의거 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터지기 전에 신의주에서 학생들이 소련에 반대해서 반공산주의 역사상 최초로 반공산주의 학생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하고 소련이 학생들을 약흑이 전투기 있죠. 전투기로 기관총을 쏴가지고 무참히 살해했어요. 형님. 자, 오늘 날이 추운데 많이 오셨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반주에 맞춰서 애국가 1절 함께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여기는 자유총연맹입니다. 서울 장춘동의 서울 장춘동 자유총연맹 본부 안에 신의주 반공학생의거 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순서는 국민의례 방금 끝났고요. 대표자 두 분이 나오셔서 헌화 분향 먼저 하고, 그리고 추모사, 여기 계신 내빈분들의 추모사를 듣고 전체 참가자가 헌화 분향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분 중에 최고령 연령자하고 청년이 최연소 청년하고 누가 좀 제일 어리다 생각하는 분이 나와주시면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게 당시 신의주 관내 6개 중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청년이 좀 하나 좀 오고 있는데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예, 소장님보다 더, 예, 우리 아니 잠깐만, 또 최고령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이재춘 대사님. 최고령자하고 최연소자하고 두 분이
꽃과 향을 피워주시고 묵념을 한 다음에 두 분 나오시죠. 꽃을 좀 꺼내주시죠. 그렇죠. 두 분이서 꺼내서 예. 한 송이 헌화. 네, 그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분향 향을 좀 몇 개 집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한 분 더. 예. 됐습니다. 차렷 묵념. 바로 예, 유재춘 대장님 그대로 소개해 주고요. 들어가시면 20살을 좀 안 말씀 부탁드려요. 에, 1945년 11월이면은 79년 전인데요. 제가 5살 나던 해인데 그때 이 소비에트의 포갑 정권에 대해서 자유를 짓밟는 그 체제에 대해서 우리 신주지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권리를 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최근의 세계 역사상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하에 수립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11월 23일 이 행사를 크게 치르지 못하고 이 자유를 부르짖는 이 음성을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예, 저희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정말 죄송할 뿐이죠. 그런데 오늘날 79년이 지났음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자유를 향한 열기가 더 식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체제가 풍전등화와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이 행사에 정말 남다른 그런 감회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비록 소수지만은 오늘도 저 광화문에서 삼각지에서 동대문에서 이렇게 자유를 부르짖으며 투쟁하고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결의를 다짐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이 국제 정세를 크게 보면은 아직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마지막 발버둥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그렇고 중공의 시진핑 체제가 그렇고 러시아의 푸틴 체제는 겉은 수박 같지만은 완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보듯이 그 전체주의적 속성을 버리지 못했고 아직도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체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싸우면 이 악의 세력들과 싸움인데 끝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힘내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79년 전에 사나운 이 24명의 젊은 학생들 그 원혼을 달래며 우리의 또 투쟁 전선에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일이 연평해전, 오늘이 연평해전 일이었어요. 이날에 맞춰서 저놈들이 그 도발을 한 건데요. 20년이 채 안 된 그런 일만 같아도 제가 박수치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79년 전 일이고
신의주에서 있었던 일인 만큼 이 일은 이제는 세계가 기념해야 될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열어놓고 추모도 하고 또 힘찬 추모사에 박수도 하고 그렇게 우리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시고 북한 인권운동에 그 생을 다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서구 차관님께서 매년 이 자리를 이렇게 찾아주시고 함께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서구 차관님, 북한 동포들 빨리 해방시켜야 될 텐데요. 추모사 부탁드립니다. 매년 여기 오면서 저희는 자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소련 공산 체제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아마도 제일 먼저 한거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닌가. 우리가 8.15 해방을 맞고 3개월 만에 거기에서 공산주의의 죄악상을 직접 체험한 젊은 학생들이 의거를 한 것은 우리 공산주의에 항거하는 역사에서 굉장히 기록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유럽에서 53년에 동독의 의거가 있었고 헝가리에서 56년 항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11월 23일 신의주 학생의견은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역사상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1919년에 3.1 운동을 우리가 먼저 하고 그것이 중국의 지식인들한테도 영향을 주었고 또 인도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고난 속에서도 불의에 항거해서 일어서는 굉장히 큰 결기를 가장 먼저 보여준 민족입니다. 우리가 4월 19일 학생 우리 이재춘 선배랑 이런 분들 많이 참여를 하셨지만 세계에서 학생혁명을 가장 먼저 했었고 또 최근에는 광화문 아스팔트에서 실버혁명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 그런 우리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관되게 우리가 이어지는 우리의 이념은 자유되는 것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러한 경제 성장,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시내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그러한 그 변화를 지금 와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선진국이에요. 제가 옆에 있는 후배나 또는 친구들한테 파리를 구경했느냐고 물어보는데 파리 요새 구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리를 보세요. 에?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죠. 박정희 대통령도 자유, 경쟁 이것을 얼마나 중시했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전 세계에 뒤따르려고 하더라도 성공을 못해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할 때 동네별로 똑같이 물자를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잘하는데 더 많이 주고 이런 경쟁 원리를 거기에 도입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 하에서
우리 모두가 피와 땀을 흘렸지만은 우리 기업인들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업인들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산업 보국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깊게 가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업인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의 기업인들이야말로 보국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죠. 많은 기업인들은 사람을 자를 때 이걸 가장 망하기 바로 직전에 사람을 자릅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인들이 굉장히 큰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다는 것을 저는 기록에 남기고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주영, 이병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머리가 깨져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망하는 거고 성공하면은 부가가치가 동남아에 있는 거기에 화교가 하던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서비스업, 보석상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위기 있으면 살짝 팔아가지고 튈 생각하는 기업인들이고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예를 들어서 조선소, 항공산업 이런 거 전부 다 망하면 다 망한 거지만 성공하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 커다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기업인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천만 명이 아무런 그런 기업인들 기업가 정신 없이 피땀 흘려서 해도 지금의 성과를 가지지 못해 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커졌고 그걸 5천만 명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카페가 제일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카페에 가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참 자유발랄하게 잘 지내. 이 덕이 누구의 덕이냐? 이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기업인들의 공이 크다는 걸 우리 한번 다시 되새기고 그걸 우리 젊은 기업인들 젊은 이 청년들이 새로운 창업도 하고 세계로 나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일어선 이걸 계속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신의주 학생 의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의 그 죄악상을 나쁜 걸 우리가 깨닫게 됐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전한 이걸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주최해 주신 분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충분히 오늘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역대 그 어느 날 보면 오늘같이 따뜻한 날이 없었습니다. 11월 23일은 여기 오면 추워가지고 온몸이 동태가 돼서 빨리 내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밖에 안 들었었는데 오늘 아주 좋은 그러한 날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더 모시고 이 추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한변 명예회장이시고 또 북한인권운동을 하시고 또 특히 우리 신의주 방공학생의거 기념일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거나 챙기거나 하면서 몇 해 전에는 생존자 김용익 선생님이었던가요? 김용익 선생님을 찾아서 모시고 와서 우리들과 얘기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늘은 날이 너무나도 따뜻해서 정말 거창한 부분 같습니다.
이 장소는 정말 성스러운 생츄어리 장소입니다. 여기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79년 전 그 신의주 육계중학교 학생들 3,500명이 들고 일어났고 그 중에서 1,000여 명이 사상자가 생겼는데 바로 이 무궁화 숫자처럼 24분이 돌아가셨고 그 중에 한 분인 박태근 동지가 바로 이 지하에 지금도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은 그 어머니가 신의주에서 자기 아들을 가슴에 품고 내려오는 사진이 신문에 그대로 영상이 있고, 그래서 그분의 고향이 원래 전북 남원인데 남원에 안장을 했다가 이 탑을 세우면서 이르로 이장을 한 그러한 아주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정말 1945년 11월 23일 정확하게 8.15로부터 100일입니다. 100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소련 군들이 그야말로 그 아주 무지막지하고 무식하고 난폭한 거의 감옥소에서 난 죄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똑똑하고 현명한 신의지에 와가지고 학생 여성들을 뭐 강간하고 훔치고 못된 짓을 하니까 참다 못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미국이 탱크까지 동원해가지고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200명은 시베리아로 지금 유영이 돼가지고 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4분은 이렇게 꽃다운 청춘에 가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소련 2차 대전 이후에 소련 지하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공학생 의거, 시민학생 의거로서 정말 이건 인류사의 길이 남을, 아까서 말씀드린 그 후에 10년, 11년 후에 체코 동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역사를 새로 껴야 됩니다. 우리 조지 오웰이 얘기했듯이 과거를 가는 자는 미래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과거가 지금 잘못됐어요. 1948년 4.3 사건이 지금 둔갑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유네스코에 등재해가지고 홀로코스트의 대명사가 되고 심지어 노벨 문학상에서도 이게 완전히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저는 이 신의주 학생 의거라고 맞습니다. 이 신의주 학생 의거가 1956년에 당나에게 심지어 반공 학생 의거로 됐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기념 5%까지 됐었어요. 국가 기념일도 됐었습니다. 이게 73년도부터 이게 통폐합이 돼서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거 이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 이거 살려야 됩니다. 살려서 이제 대한민국의 뿌리를 살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23일을 북한 인권의 날로 저는 그때 제창을 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많은 분이 찬성했어요. 정말 우리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피를 흘린 최초의 세계 최초의 의거입니다. 저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저 김정은이가 우리 17살짜리 그 어린 북한 병사를 저 우크라이나에 총알바지로 보내고 있어요. 소련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참을 수 없어요. 우리 그런 민족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의주 학생이고 우리 국가기념일로 이제 청원을 해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첫 단추를 새로 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이 좀 많이 와주셔서 제가 짧게라도 한 분 한 분 좀 소개하고 또 추모사도 좀 듣고 그러려고 하는데요. 우리 장경덕 박사님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너무 귀한 분 와주셔서 제가 아주 특별히 소개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이한구 장군님께서 와주셨는데 제가 문자를 넣자마자 아니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내가 한 10분을 모시고 꼭 가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이한구 장군님. 신의주 반공 학생이고 잘 모르셨다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냐고 와서 한 말씀 추모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날도 좋고 장소도 좋고 아주 오늘 참 굉장히 비평한 자리, 하늘이 좋은 날씨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잘 모르는 저의 입장에서 오늘 여기에 소감을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이 의거탑이 대한민국 자유총연맹의 영내에 캠프 안에 있는 줄을 제가 오늘 와서 여기 보고 느꼈고, 이것에 어찌해서 일반 시민의 이 소수 분들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2년 반 후에 정권이 또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평생을 해서 해주실 분들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따지자면 이 희생자분들 지금 5분이 국가 훈장을 받았는데 1963년도에 18분의 명단을 발굴했는데 아직 그 국가 유공 훈장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제가 소상히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의거라고 했으니까 당시 중학생이고 나이로는 18인데요. 학생운동하면 우리나라 지금 학생운동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각한 그 학생운동권 후배를 많이 두신 우리 주대환 선생님이 여기 와 계세요. 좀 잠깐 추모사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래도 마이크 잡고 잠깐만. 내년에 와서 하겠습니다.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김주성 총장님, 매년 또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챙겨주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이 의미를 좀 말씀해 주세요. 김주성입니다. 저는 전공이 정치철학인데요. 정치철학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7학번인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때 사회과학 서적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연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 공산주의자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자유주의자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83년도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떠나서 막스 책을 제가 3년 읽었습니다. 캐피탈을 읽고, 그때 제가 이제 캐피탈 읽으면서 그때 제가 마음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생겼냐면 2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 혼자 오른 거예요. 학생운동 하던 친구들도 다 글르고 저 혼자 올라서 야, 이거는 저 막스 책을 읽으니까 내가 독불장군이 되는구나 라는 그게 위험시로가 하나 생겼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막스 책을 읽으니까 막스가 마지막 답변을 안 해요. 그 캐피탈 전체를 읽고서 제가 그 지도교수하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레이버 밸류라는 부분에 문제가 걸렸습니다. 이걸 시간으로 하다가 레이버가 종류가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없이 앱스트랙 레이버라는 걸로 넘어가길래 이거는 완전 공적인 답변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막스가 갖고 있었던 그 2가지 하면서 그 2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진리체에 대해서 의심 없이 무조건 그 교조적으로 나가는 거는 이거는 이건 곤란한 문제다. 이거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한학자였는데 한학자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래서 그 철학의 본류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 철학으로 들어가니까 회의론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교조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이 거기서 생겨서 제가 자유주의자로 넘어왔습니다. 자유주의자로 넘어와서 그 93년도에 정치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전부 저더러 용기가 등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유주의자로 제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몰랐던 건 뭐냐면 자유주의의 철학적인 문제는 알았지만 이 한국의 자유주의 운동사를 몰랐습니다. 자유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서 그게 이제 한참 정치철학을 하니까 너무 멀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 저 안병직 교수를 만나면서 이제 뉴라이트 쪽으로 지성들하고 같이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승만을 재발견하고 박정희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신의주 학생하고 저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이게 위대한 게 뭐냐면 세계 정치사에서 공산주의에서 가장 먼저 그 지성으로서 위험을 발표한 사람이 1920년도에 이승만입니다. 세계 어느 지성들도 새로운 운동 속에서 다 휘말려 들어가서 이게 정말 새로운 프랑스 혁명을 뒤이어가지고 정말 새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전 세계 지성들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승만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통치에 대해서 미국만 해도 루즈벨트가 그 2차 대전을 소련하고 같이 하면서 미국에 자리 잡은 반 이상의 지성들이 전부 공산당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시면은 확실히 아시지만 오펜하이머도 공산주의자로 의심받고 그 물리학자들도 그 학교 캠퍼스가 반 이상이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승만하고 부딪히게 된 거죠. 이승만은 공산주의 나쁘다고 보는데 이쪽은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렇게 탄압을 받았었고, 나중에 그랬는데 최초로 일어난 게 그 학생운동으로 아니면은 시민운동으로 아니면 사회운동 속에 최초로 일어난 게 신의주 의거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연결시켜 본다 그러면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우리들은 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 최초로 지성적으로 반발한 이승만이 있고 세계 최초로 반공운동을 한 신의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을 구한 게 아니고 세계 전체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떤 임무를 주고 있다. 이 사람들로 비롯해서 나온 게 그 서북파들이었고, 서북파들이 저기를 전부 했는데 6.25까지 다 담당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전혀 훈장도 못 받고 기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오늘 와서 이 동상이 이렇게 낡았다고 그러는데 이 동상을 보면 우리 자유주의의 지성에 자유주의 세력의 위상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이대사님께서도 이게 빅미가 돼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그 박 변호사님께서도 그 취지로 말씀하신 말씀들이 여기에서부터 새 출발을 해서 새로 나라를 만들고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될 일들을 다시 다짐해야 된다고, 또 다짐하자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병덕 박사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제가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듣기로 1950년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 때 흥남철수 그 배를 타고 그 흥남에서 이제 올 때 어머니 뱃속에 만삭의 어머니 뱃속에 계시다가 그 이듬해 51년 1월에 출생을 하셔서 어찌 보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의 가장 그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 그리고 한국전쟁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가장 적합한 분이 한 분 오셔서 이따 장진호 전투 12월 11일 그 행사 기념이 있어요. 그 행사 준비 겸해서 이렇게 우리 이재춘 회장님께서 특별히 모시고 오셔서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추모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경덕입니다.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헛살았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거 다 핑계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역사, 진정한 역사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 알지 못했다는 거,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아니, 탄핵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무엇이 이렇게 잘못됐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게 없구나. 정말 헛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이것저것 찾아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미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우주 방공 학생 의거도 사실은 까맣게 몰랐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장진전투를 어머니 부모님께서 뚫고 나오셔서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그 의미도 그 처절했던 그 상황도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나이 먹어가니까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이 그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눈을 뻘겋게 붉히시면서 밤을 새시는, 테레비를 보시면서 밤을 새시던 그런 모습이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들이 정신 차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은 이제 안 된다고 믿습니다. 대가리부터 바꿔서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주변에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가 자기 충성된 사람들을 지 옆에 거느리듯이 그렇게 해서 단칼에 이건 씨를 말려야 되는 일이지 이게 뭐 말로다가 해서 우리들이 뭐 이렇게 뭐 집회 조금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갱이를 때려 죽여야 됩니다. 씨를 말려야 됩니다. 전 그런 일을 하는데 마지막 여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또 신우주 방공학생과 추모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광주 이사장님, 여기 지금 이제 평양의 봄을 맞이하라 이 메시지를 좀 우리가 썼는데요. 정말 평양의 봄을 활짝 열어 제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의 의미를 좀 잠깐 우리 북한인권 민간단체 협의회 우리 손광주 이사장께서 전직 동아일보 기자하셨고 또 이렇게 한 30년을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평양의 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송광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1976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과서에 부다페스트의 소녀라는 김춘수 선생이 쓰신 시가 실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헝가리 사건과 신우주 방공학생 사건의 연관성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야 이제 알았는데요. 45년 11월 23일이고, 그거는 1956년이고, 그 다음에 체코와 동독이 일어난 게 1968년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뒤에 부다페스트에서 일어났고, 그 12년 뒤에 동독에서 일어났는데, 그 정도로 소련 공산 전체주의에 대해서 그 속성이 일찍 깨달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조형곤 대표와 그리고 김석규 이사님 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 신우주 사건을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난해에 자유총연맹에 우리가 그 세미나 기획을 우리가 먼저 그 제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우주 사건의 역사성, 그 다음에 현재성, 그 다음에 미래성, 이렇게 해서 이제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역사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이거를 이제 세미나를 준비를 하다 보니 우리 조영권 대표가 여기 3,500명, 이 3,500명의 명단을 이제 다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문헌들을 이제 뒤져가지고요. 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존함이 전부 한자로 이제 섞여 있지 않습니까? 한자가 되어 있어서 그 한자를 또 그 당시에 또 우리 그 할아버지, 그 당시에 할아버지, 뭐 저희들한테는 정조 할아버지 볼 때는 분들이 한자가
손자 그 이름을 지으면은 굉장히 그 어려운 한자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 하나하나씩 이제 찾아내가지고 우리 조 대표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조남들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23분의 꽃송이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저희들은 알지만은 그때 소련의 굴락이죠. 정치국 수용소지. 수용소에 끌려가신 분들, 가다가 돌아가신 분들, 순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평양의 봄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내야 되고요.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소련에 끌려가서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조남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다시 이 자리와 그 다음에 평양 신의주 거기에 탑을 세우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거룩한 뜻을 기리는 그것이 이제 신의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의주 학생 사건의 역사적 미래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때까지 저희들 젊은 층들은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론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행사 준비를 하면서 이 바로 1층 밑에 가면 자유회관이라고 늘 우리가 여기 오면 가서 먹는 아주 맛있는 불고기 백반이 있습니다. 예약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어느 여행사 외국인 관광객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신의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15분만 예약을 해서 지금 25분으로 올려야 돼요. 혹시 전화번호 아시니까 해주셔야 되는데 못 드시고 가시는 분 있습니까? 자기 밥값 내고 먹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못 드시고 가시는 분은 밥값 안 내고 가시면 되고 드시고 가실 분은 그 자리에서 밥값 내면 되는 거고 뭐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뭐 너무너무 쉬운 거거든요. 1인분에 16,000원이니까 뭐 2만원 내시면 4,000원 내드릴 수도 있고 안 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한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한 분. 그러면 2분, 3분, 1분, 2분, 3분, 4분, 4분 빼고 다 드시려고 가는 걸로 숫자 파악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가 한두 가지 남았습니다. 전체 헌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저 불을 좀 더 준비를 좀 하고요. 여기 오신 분들을 좀 몇 분 더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디자인연구소의 그 전 소장님, 지금도 소장님이신가요? 전 소장님, 김대호 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동세상연구원의 윤여연 우리 사회디자인연구원의 새로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어요. 예, 윤여연 선생님 오셨고요. 우리 윤여연 선생님은 그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이고 한복판에 있었는데 최근에 후배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쪽을 보니까 이게 애국 세력인가 보다 하고 이쪽으로 오셨어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정말 신의주 학생이고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 잊어먹고 살았어요. 저는 강주 학생 독립운동 발상지였던 강주 서중일고를 졸업했습니다. 거기 교정에는 학생운동 기념탑이 서 있거든요.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다른 길만이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저는 그때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것들에 저항하면서 거의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런데 이 신의주 학생의거가 그런 학생운동의 정의와 자유를 위한 의지와 맞닿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정신들이 우리나라를 국군 융성의 시기, 정말 세계 6대 강국, 앞으로 세계 제1위의 강국이 될 수 있는 서전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정말 건강한 대한민국, 발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여인 이사장님 오셨고요. 우리 오이 박사, 오직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이정신 단장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장경덕 박사님의 배우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김석규 이사와 함께 늘 이 행사를 챙겼던 3인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춘 선생님도 와주셨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 대표가 또 이렇게 촬영을 해주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장규표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신문명 정책연구원의 사무총장님이시죠. 임광수 위원장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흔쾌히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임광수 선생님 한 말씀 괜찮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중앙고 애국동주의 우리 노영호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일일이 소개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리박스쿨의 명강사 우리 최진 선생님 오셨어요. 청년입니다. 20대입니다. 여기 20대. 아들도 데리고 왔고요. 네, 아유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헌화하고 분양 전체 참가자가 헌화하고 분양하는 시간인데요. 조금 좀 붙여주시고,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헌화 분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냥 향을 5개를 연속으로 붙여서 거기다가 반절 끊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백광진이 24송 중에 한 분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고영수, 김창복, 백진근, 장명하, 제가 이렇게 이름을 다 지금 발굴해서 작년에 발표를 해드렸고요. 이 중에 5분은 1963년 10월 3일 날 정부로부터 건국 독립유공 포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24 희생자 명단이 발굴이 안 돼서 유감스럽게도 5분만 받았고요. 지난 해에서 명단을 제가 다 찾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 18분, 아직 한 분이 발굴이 안 됐어요. 그 한 분은 학생이 아니어가지고 이 어린 중학생들을 지도하던 당시 신의주 청년회 임원이었는데 그 이름은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테니까요. 여기 딱 지금 24분이 계시거든요. 미명의 청년 한 분까지 해서 제가 할 테니까 와서 헌화의 꽃송이를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헌화해 주신 이재춘 대사님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서구 차관님, 이정식 그 희생당한 당시 신의주 동중학교 학생입니다. 이정식 우리 열사를 위해서 헌화하겠습니다. 이정식 신의주 동중학교 2학년, 이분은 1963년 10월 3일 건국 독립유공 포장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주성 총장님, 조도우 신의주 동중학교 당시 중학교 2학년, 병원에까지는 현장에서 총에 맞았고 병원에서 숨지셨습니다. 조도우 열사를 위해서 꽃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유골이 있는 박태근 동지에게 드릴 분입니다.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 예.
아까 우리 박태근 동지 이름을 입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태근 동지 건국 독립운동 건국포장 제603번입니다. 학생의거 때 주동자로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대한 선생님 헌화 한 송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진건 당시 동중학교 학생입니다. 신의주 학생의거 때 현장에서 돌아가신 백진건 열사를 위해서 분향해 주시고 향을 얹어 주시고 꽃을 한 송이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순서대로 한 번씩 쭉 줄을 좀 서주세요. 우리 줄을 한 분씩 다 나오셔서 한 번씩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노영호 회장님, 예, 잠깐만요. 고영한 신의주 동중, 아니 애기 먼저 하지. 애기 먼저 하지. 아, 그래, 애기 다음 순서 애기 할게요. 자, 분향해 주시고 향은 하나씩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꽃을 올려주시고요. 다음 우리 장경덕 박사님께서 백광진 동지를 위해서 열사입니다. 백광진 열사를 위해서 분향 향을 하나 올려주시고 꽃을 드려주십시오. 백광진 신의주 동중학교 당시 2학년 통일운동사와 신의주 시지의 희생자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영수 열사를 위해서 헌화 분향해 주시겠습니다. 신동춘 선생님께서 분향 먼저 해주시고 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수 당시 신의주 동중학교 2학년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통일운동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의주 제1공업학교 2학년 김창복 열사에 대한 헌화 분향입니다. 향을 올려주시고 다음은 백진근 통일운동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김석근 씨의 증언으로 희생자 명단에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다음은 신의주 제2공업학교 장명하 당시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신의주 제2공업학교 장명하 자, 다음은 백진윤 열사를 위해서 신의주 2공업학교입니다. 희생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통일운동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건국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아야 될
그러한 분들입니다. 15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유족이 있을 수가 없죠. 유족이 있는 게 불가능하죠. 다음은 신의주 이공업학교 황용학 열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분양 향을 먼저 올려주시고, 다음은 신의주 이공업학교 정영훈 열사입니다. 건국 학생운동 건국통일운동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료로 명단을 알게 됐습니다. 정영훈 이공업학교 당시 2학년 희생자입니다. 당시 관내 6개 중학교가 있었는데 신의주 사범학교 출신의 송도울 열사입니다. 통일운동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한명준 신의주 이공업학교 토목과 출신이고요. 황창하 씨의 증언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자 명단에 제가 발굴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최연용 제2공업학교 목재공예과에 다니던 당시 2학년 학생입니다. 최연용 열사에게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명 희생자 중에는 이시하라 일본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가지로 이분도 희생자다. 일본 국적을 가졌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창씨개명에서 그렇군요. 건국운동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창하 씨 증언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다 하셨나요? 숫자가 지금 안 하신 분 나오세요. 아버지와 아들. 네. 최상용 희생자를 위해서 자, 우리 최진 청년이죠. 청년 아빠입니다. 그리고 아들 신의주 이공업학교 최세창 열사죠. 꽃 하나 올리세요. 희생자 4분만 제가 더 부르면 다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름이 없습니다.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 둘이 꽃을 2송이를 놓아서 1송이가 부족해졌습니다. 딱 준비했는데 장원봉 건국운동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분들 유족도 없고요. 이분들 포상장 아마 만드는 원가는 2,000원일지 모릅니다. 이분들 명예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분들 뭐 포상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김의준 희생자, 나오세요. 이분은 당시 신의주 사범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건국운동사에 학생 건국운동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명단을 발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업학교 학생 김장흥, 이 이름은 학생운동사나 건국운동사 증언이 아닌 조선일보에 게재가 돼 있어서 명단으로 어렵게 찾았습니다. 김장흥 신우주 이 공업학교 생자 명단입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나와주세요. 이 학생들을 지도했던 신우주 청년회 그분들께서도 시베리아로 많이 끌려가셨는데요. 그때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아직 이름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포토스 하나 빼낼게요. 예. 안 하셨으면 해. 안 하신 분 다 했어요. 안 한 분 있는데, 안 한 분 있는데. 자, 우리 이한구 장군께서는 신우주 청년회 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했던, 목숨 걸고 지도했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그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분들 신우주 청년회 그 친구분들이 시베리아 강제 노동 소용소로 많이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창하 증인의 형이 끌려가서 그 수기를 보내온 것도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꽃도 하나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10년 만에 저희가 이 행사를 찾은 게 2015년이고요. 2015년에 제가 우리 김석규 사진 찍고 있는 김석규 이사한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여기를 찾아왔고 광화문 광장에서 대형 집회 차량을 빌려서 그때 좀 빚내서 했습니다. 집회 차량을 빌려서 추모대회를 해드렸고요. 이제 내년이면 80돌입니다. 80돌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10년 전에 했던 것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 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박수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80돌 행사를 잘 하고 그 사이에 이 평양이 붕괴의 조짐이 지금 보이는데 더 확실히 붕괴돼서 이분들의 돌아가셔서라도 이분들의 원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는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서서 펼침막을 앞에다 놓고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쭉 기념사진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가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 아니라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인정하는 그러한 날이 올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펼침막을 든 두 분께서 이쪽으로 와주시고 여기 제일 앞으로 와주시고 통로를 열어주시면 내빈 여러분 참석된 모든 분들이 다 올라가셔서 여기 계단 제일 아래 그다음 1단, 2단, 3단까지 있으니까요 8명씩 쓰면 딱 맞습니다. 8명 키가 크신 분들은 제일 뒤에, 중간 정도 키 크신 분은 중간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앞에 이렇게 서주시면 고맙. 8분씩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더 밀어주세요. 오른쪽으로 지금 2줄입니다. 3줄로 쓰셔야 되는데 지금 2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갔으니까 팽팽히 당겨주세요. 송광기 사장님 더 뒤로. 아니요, 더 오른쪽으로. 송광기 사장님 더 오른쪽. 더 당겨주세요. 송광기 사장님 쪽으로 더 당겨주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로 여기를 딱 잡고 계세요. 다리로 여기를 잡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손을 놔주세요. 손을 놔야 팽팽합니다. 손을 중간에 잡으면 안 팽팽합니다. 손을 놓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손을 놓으세요. 이렇게 해야 팽팽합니다. 저도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십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 저 위에 탑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파노라마 찍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아이씨. 좀 미안합니다.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잠깐만. 들어가기 도와준다. 택기 나오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그대로. 아이고, 엄수성 국정진인데 참 이 세월 판 사람이 우리 김석준인데. 자, 제가 찍겠습니다. 자, 찍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둘, 셋. 잠깐만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79돌 행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기획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에서 한번 그렇게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유회관은